안녕하세요 여러분. 7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고조선에 이어 여러 가지 나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나라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마한, 진안, 변환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나라인 삼한, 이 5개의 큰 나라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여입니다. 이 나라를 배울 때 선생님이 지도를 여기 놨죠. 지도는 교과서 32페이지 왼쪽 위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이 나라들이 있는 위치를 기억하기에 아주 좋은 지도예요. 위치를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기 숭화강 근처에 있는 부여입니다. 부여는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중국이랑 교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대가들이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여는 법률이 매우 엄격했고요.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왕이 죽었을 때 많은 물건들이랑 그리고 사람을 산채로 매장하기도 하는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그대로 묻고 자기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제사 장래에 그대로 이용하는 거는 자기가 현세에서 누리던 삶을 내세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는 지배층들의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부여는 그리고 12월에 하는 제천 행사인 영고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시행했던 10월의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또 있는데요. 이거랑 비교해서 잘 기억해 두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졸본 지방에 자리를 잡은 고구려. 이 고구려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시대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반도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나라 중에 백제와 신라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고구려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졸본 지방에 자리한 고구려는 오부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고요. 왕 아래에 부여처럼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부여와 고구려의 특징, 둘 다 대가가 있었죠. 그리고 제천 행사를 했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제가회의라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왕과 대가들이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회의체인데요. 이 제가회의를 잘 기억해 두면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회의체 이름을 외울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의 10월 행사 동맹이라는 행사가 있고요. 제천 행사 그리고 고구려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서옥제는 또 옥저의 민며느리제랑 비교를 해보면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과서 3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역사 읽기를 보면 서옥제와 민며느리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저. 옥저는 여기 동해에 위치해 있는 나라예요. 옥저와 동해는 이 동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소금이랑 해산물이 되게 풍부했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의 특징은 고구려의 영향력을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고구려에 통합되어 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저는 혼인 풍습이었던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는 가족 공동묘의 장례 풍습이 있었다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동해. 자, 동해는 부여의 12월 영고, 고구려의 10월 동맹과 더불어 제천 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10월에 열리는 제천 행사인 무천입니다. 이 세 가지가 헷갈릴 수 있으니 잘 정리해 두면 좋겠죠. 그리고 동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게 되면 이것을 물건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노비랑 소, 말 등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끼리 서로 자신의 생활권이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이 책화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의 특산물인 단궁, 과마, 반어피 이것들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가지 한 나라를 한꺼번에 삼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삼한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까지 이제 철기 문화가 점점 번지게 되면서 연맹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삼한들은 각각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한은 나중에 백제가 되고요. 변하는 가야, 진하는 신라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정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삼한은 각각 여러 가지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마한 안에 여러 가지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바로 백제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 마한 전체를 다 통합하게 되면서 나중에 백제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진안과 변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각각 소국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나중에 신라 연맹체, 가야 연맹체로 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삼한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정치랑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청군이라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 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모습을 우리는 추측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한에도 똑같이 제천 행사가 있는데요. 5월과 10월에 이루어지는 계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삼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나라가 바로 변안입니다. 이 변안은 나중에 가야가 되죠. 우리가 후에 가야를 배울 테지만 가야에서 가장 발전된 것은 철기 문화입니다. 이때 변안에서도 철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요. 이것을 낭랑이랑 외에도 수출을 하게 되고 철을 화폐처럼 쓰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서옥제와 민며느리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과서 32페이지 아래쪽을 통해서 꼭 숙지하도록 하고요. 여러 나라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제천 행사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교과서 3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주제 탐구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안녕.